범일환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ETF 할 결심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웅 부장입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TF 투자하실 때도 투자자분들이 마켓 타이밍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가서 가입을 하는 편이실까요? 네, 보통은 이제 대표 지수 추종하는 ETF 네.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를 보시고 뭐 저점을 예상하시면 그때 이제 매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금 계좌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을 하시면 타이밍보다는 그냥 좀 길게 보시니까 이제 본인이 필요하실 때나 자금이 있으실 때 투자하시는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뭐 장기 투자로 연금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량을 좀 많이 모으겠다. 예, 이런 네네, 저렴한 생각으로 가격에 하시고. 많은 주수를 확보하려는 심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지금은 ETF 하기 딱 좋을 때일까요? 변동성은 좀 있는데 네. 중간중간에 낙폭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TF 할 결심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자금시장 동향까지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간 ETF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시장 동향 간략히 요약 드리겠습니다. 예상에 부합한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하지만 미국의 지역은행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호황제가 혼재를 하면서 시장은 특별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좀 거듭하는 횡보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이 이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향후에 추가 금리 인상은 적절하다라는 어떤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의 기준금리 동결 혹은 연말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금리 방향성 결정하겠다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문구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가 한결 많이 좀 완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시장에는 더 이상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는 어떤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은 이제 FOMC 어떤 결과보다는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제 지표의 중요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악재 쪽에 속하는 미국의 지역은행발 변동성 확대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이어서 팩 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도 이제 위기 은행으로 지목을 받아서 주가가 이제 위아래로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이 같은 지역은행 위기를 좀 촉발했다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은행발 이제 긴장감 확대로 인해서 과거만큼의 어떤 강력한 긴축 스탠스를 보이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도 이제 조금씩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었던 이제 빅 이벤트였죠. 이제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4월 CPI 결과치였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는 10개월 연속 이제 감소를 해서 2년 내 최저치인 4.9%로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이제 5% 이하의 CPI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긴축 우려가 이제 좀 많이 감소가 된 모습입니다. 에너지와 음식료 제외한 근원 CPI도 이제 5.5%였지만 전월의 5.6%보다는 또 낮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또 시장의 예상치도 부합을 해서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간밤에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좀 강세를 보였고 금리 하락에 따른 할인율도 감소가 되면서 이제 기술주를 필두로 한 성장주 주가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CPI는 이제 긴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기준금리 밑으로 CPI가 떨어진 첫 케이스였거든요. 네. 기준금리는 지난주에 5.25% 상단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4.9%의 CPI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플러스로 전환된 첫 의미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음 달 FOMC에서 동결 가능성을 선물 시장에서 90%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경기 둔화 이런 걸 확인하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당분간 특별한 호황제는 없을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국내외 증시 모두 현재 거래량 자체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어졌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발 변동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심리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엑스데이트가 6월 초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미국 내의
해결 이슈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뉴스 플로우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4개의 ETF가 신규 상장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그래서 관련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파킹 통장과 같은 어떤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달러 표시 초단기 소퍼 금리라고 하는 미국의 국채 담보 1일 금리를 추종하는 ETF 2개가 추가 상장이 되었고요. 미래세 자산 운용의 타이거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그다음에 한화 운용의 아리랑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이렇게 2개가 동일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 두 ETF의 차이는 총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이거 ETF가 아리랑보다 조금 더 저렴한 총 보수 0.05%를 좀 책정을 하면서 다소 저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제 법인형 MMF의 시가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시가평가 MMF 지수를 추종하는 KB스타 머니마켓 액티브 ETF도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MMF 같은 경우는 장부가로 평가가 돼서 시중 금리의 변화가 MMF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부터 시가평가가 가능하게 되면서 향후에 단기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경우 MMF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가평가 MMF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연 4%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고 듀레이션도 40에서 80일 정도 수준으로 단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화 MMF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차이나 전기차 ETF의 레버리지 버전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타이거의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ETF고요. 기존에 상장된 차이나 전기차 ETF 성과의 2배수를 추정하는 다소 공격적인 ETF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존의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초과 성과 달성을 위해서 단기적인 운용 도구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차이나 전기차 ETF 레버리지 단기적으로 좀 어떤 초과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의 자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파킹 통장 개념의 ETF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소포금리 관련 ETF가 2개 더 상장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시가평가 MMF 지수 관련 ETF도 저는 그 시가평가 MMF 지수 자체가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런 것도 있구나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것도 아마 투자자분들이 파킹 통장 개념으로 활용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40에서 80일 정도의 굉장히 짧은 듀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는 단기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만기에 높은 금리를 취하시려는 분들의 니즈가 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 주간 ETF 시장 동향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점을 물가지표와 현재 기준금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경기 흐름과 미국의 은행발 변동성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시장에 관심이 될 것으로 파악해 주셨습니다. ETF 수익률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식 ETF 어땠나요? 네, 한 주간 미국 상장 ETF의 주식형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마초 관련 기업들 주식에 투자한 ETF가 상위권을 차지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네. 대마초 기업들은 현재는 현금으로만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의회에서 이런 기업들의 은행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어떤 내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미국 의회의 관련 청문회가 스케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정은 앞당겨질 기대감도 있고요. 참고로 미국은 37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그리고 19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대마초 관련 기업들 외에도 이들 기업에 대출을 해줄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어떤 지역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 고객을 또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지난주에 리튬 가격이 9%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리튬 채굴 업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도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대마초 관련 ETF의 상승률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법안 규제 완화, 진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이 대마초 관련한 기업들이 대출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인지 청문회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리튬 가격 반등에 ETF 쪽은 반응이 있었지만 국내 리튬 관련주들은 반등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포스코 엠텍이 좀 상승을 크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채권형 ETF 동향은 어땠나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리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성과의 폭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주로 상위권에 포진된 채권 ETF들은 이제 트리플 B 등급 이상의 투자 등급 관련 채권들이 포진이 되었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은 큰 변화 없었는데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여전히 잔존해 있으면서 좀 더 양호한 등급의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면 따라서 이 같은 ETF의 강세로 연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와는 채권 ETF의 동향은 좀 크게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호한 등급의 채권에 대한 수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ETF는 어땠을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영향을 덜 받는 단기 임차 계약으로 구성된 리츠 ETF나 아니면 최근에 시장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물류센터 같은 곳에 투자하는 산업용 부동산 리츠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 은행이 담보로 대출을 한 어떤 부동산은 주로 오피스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큰 편인데 네. 물류센터 같은 부동산은 이제 이커머스 관련 어떤 우량 임차인이 주로 이제 장기 임차 계약을 맺는 등 이제 펀더멘털이 우량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시장에서는 지역은행의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어질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ETF 가운데 산업용 ETF, 예, 산업용 부동산 ETF 쪽은 흐름이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 등. 맞습니다. 물류센터입니다. 네, 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주 동안 ETF 자금 동향에서는 특징적인 점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미국 증시 상장된 ETF로 유입된 총 자금은 한 7억 달러 정도로 이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어떤 굉장히 좀 미미한 어떤 순유출, 7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대체 투자 위주로 순유입이 있었고 나머지 ETF군들에서는 대부분 순유출이 있었는데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대형 성장주 아니면 헬스케어 쪽으로 유입이 됐고 또 펀더멘털이 양호한 혹은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어떤 그런 섹터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또 심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높은 소형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또 자금이 유출이 되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가장 유출이 컸던 자산군은 채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채와 지방채 같은 우량 채권은 순유입이 된 반면에 회사채나 하이힐드 채권 쪽은 대규모 순유출을 좀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고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런 채권군 내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면서 얻은 단기적인 자본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의 의도도 좀 있다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주식과 대체 투자 쪽에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식 내에서는 경기 방어 개념에 대한 선호도가 확인이 됐는데요. 헬스케어 그리고 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네. 성장주가 예전에는 경기 민감 업종이었다가 맞아요. 최근에는 펀더멘털도 양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적도 좋아졌기 때문에 타 업종 대비해서는 안전자산으로 조금 분류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위협에서 또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빅테크 주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전체 ETF 자금 순유입 탑5 어떤 쪽이었을까요? 네, 전체 자산군 내에서 ETF 종목별로 순유입 상위 5개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가장 많은 34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량한 어떤 모습을 좀 보이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와 같은 순유입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자금 유입이 좀 높았던 건 4주 만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빅테크 실적이 양호한 것이 굉장히 어떤 투자 심리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우량 채권 ETF 그리고 단기 국채 ETF에도 순유입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제 금리 변동성 확대 우려에 좀 높은 등급을 찾거나 아니면 만기가 좀 짧은 채권을 선호하는 심리도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국내 기관들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이제 순유입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간밤에도 지수가 올랐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의 자금 순유입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 ETF 자금 시장의 순유출 탑5는 어떤 쪽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익 실현 성격의 하이힐드 채권 ETF에서 순매도가 좀 확인이 되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FOMC 직후에 약 한 0.23%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그만큼 자본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미국 지역은행의 우려가 더 커지면서 중소형주를 추종하는 ETF 혹은 금융주 투자하는 ETF에서도 순유출이 좀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매수매도 동향을 좀 보면 최근에 특별한 호황제가 좀 부재한 가운데 미국 증시의 거래량도 급격하게 좀 줄어든 영향도 있어서 ETF 플로우의 큰 폭의 변화는 좀 감지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FOMC가 예상에 부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네. 그간 봐왔던 채권의 자본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좀 확인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미국 지역은행 우려는 잔존을 해 있기 때문에 이제 증시 변동성 확대를 좀 경계하는 어떤 심리가 경기 방어적인 섹터를 선호하는 이런 자금 흐름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금 순유출에서는 하이힐드 채권 ETF의 차익 실현 그리고 금융주 관련 ETF의 자금 유출 눈에 띕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살펴볼게요. 탑5와 바텀5 짚어주시죠. 네, 먼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성과 탑5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업종에 투자한 ETF가 한 주간 7.7%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이제 방어 성격이 강한 바이오 업종 강세를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주요 중앙은행들의 보유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금 관련해서 금 선물 레버리지 ETF도 5.1%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홍콩 차이나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4%대 강세로 한 주를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 주도로 예금 금리가 인하가 됐고, 그다음에 국유기업 개혁이 좀 진전이 되면서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중국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심리 개선이 어떤 중국 주식에 대한 ETF 강세로 연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증권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의 어떤 정점 아니면 인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향후에는 달러 대비 기타 통화들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통화 강세의 전망은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을 또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한 미국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도 ETF 수익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인상 종양 확대 일정도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어느 쪽이 시세가 날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형 ETF 성과 바텀5는 어느 쪽일까요? 네, 성과 하위 5개를 살펴보면 그간 강세를 지속했던 이제 2차 전지 테마 관련 ETF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이제 외국인 수급과도 연관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외국인은 최근에 코스피는 적극적으로 순매수에 나서는 반면에 2차 전지를 포함한 코스닥은 순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5월 들어서 에코프로 관련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외국인들이 좀 나서고 있고요. 지난주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도 1, 2위는 모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차지를 했습니다. 당분간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공급 어떤 증가 가능성 때문에 국제 유가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 업종 ETF와 그다음에 원유 선물 인핸스드 ETF가 마이너스 5%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원유 선물 인핸스드 전략은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보통 선물 투자할 때는 선물 만기가 될 경우에 다음 선물로 이제 교체를 할 때 롤오버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롤오버 비용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기가 가까운 이제 선물로 롤오버를 하지 않고 만기가 많이 남은 선물로 롤오버를 해서 변동성을 다소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이나믹 롤오버라고도 불리는데 이 같은 롤오버 전략이 최근에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5%대로 하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쪽은 뭐 여전히 아직은 바닥을 찍고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런 인식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국내 상장 ETF 가운데서 개인 수급 살펴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한 주간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보면 2차 전지가 방금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네. 이제 2차 전지 소부장 ETF에 350억 원 규모의 높은 순매수세를 개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한 개인들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코스닥은 이제 레버리지로 상승에 베팅한 반면에 코스피는 이제 200 인버스 2배, 곧버스라고도 하죠. 투자를 하면서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개인들의 코스닥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 같은 순매수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원유 선물 ETF에도 저가 매수 성격의 자금이 좀 유입된 점도 특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 순매도를 살펴보면 코스피 레버리지의 가장 높은 순매도를 보여서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순매도와 같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상승한 미국 나스닥과 또 미국 빅테크 ETF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이 순매도 현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60일 이평선을 최근에 좀 테스트를 했었고요. 코스피는 횡보하고 있고 사실 잘 못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 쪽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또 코스피 레버리지 쪽에서는 개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동향도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 가운데서 은행, 연기금 동향 어떻습니까? 네, 기관 중에서 은행 먼저 살펴보면 최근에 주간 단위로 2주 연속으로 이제 2차 전지 테마 관련 ETF를 은행에서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배터리를 관심 갖고 있네요. 네, 개인과 좀 비슷한 동향인데요. 네. 그래서 상위 5개 중에서 3개가 2차 전지 관련 ETF에 순매수를 좀 보였었고 또 미국의 금리가 정점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초장기 채권 관련 ETF도 순매수로 이제 은행들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기금인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주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반도체와 헬스케어 관련 ETF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보통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이 대표 지수 위주로 ETF 투자를 나서는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데 네. 이 같은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이 패턴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순매수가 해당 업종 수급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가능성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기금은 좀 장기적인 성향을 띠는 투자 주체가 될 텐데 이들이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큰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헬스케어 지속적으로 연기금 쪽에 ETF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를 결심해볼 ETF 알아볼게요. 부장님 어떤 쪽일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었던 미국의 FOMC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오늘은 채권 관련한 ETF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FOMC 이후에 시장은 향후에 금리가 동결되거나 아니면 연말 아니면 연초에 인하까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또 동시에 커지면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확실히 무리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그 어떤 의견이 중론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높은 수준의 미국 국채금리 반대로 보면은 이제 그만큼 국채금리가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진입 시점으로 미국 국채 투자를 좀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시각도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시중금리가 하락 전환했을 때 가장 많은 자본 차익을 볼 수 있는 미국의 초장기 채권, 특히 30년 만기 국채 투자에 대한 ETF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다소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일드 레벨 자체로는 3% 후반대 높은 금리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컴 투자 측면에서도 현재 미국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 선물로 추정할 이제 미국의 정책금리 어떤 결정 확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올해 하반기 시장에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 연준들의 매파적인 발언과는 좀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나온 미국 언론을 좀 보면은 미국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의 신뢰도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정도로 현재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불안감은 과거만큼은 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부실 우려 이에 따른 대출을 하는 그 태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없어도 이미 어느 정도의 긴축 효과는 미국 내에서 좀 보고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미국의 시중금리, 채권금리 하락에 대비한 초장기 미국 국채 투자가 좀 유효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보면은 계속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가 좀 튈 때마다, 즉 가격이 좀 빠질 때마다 꾸준하게 저가 매수 기회를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이제 계속해서 ETF 매입 단가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본격적으로 시중금리가 인하될 때 굉장히 자본 차익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중에는 이제 미국 국채 중에서 이제 발행 만기가 30년 그리고 투자 시점의 잔존 만기가 20년 이상인 초장기 국채 투자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본인이 편하신 ETF로 고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점은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대를 기록하고 약간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 고점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이제 미국 국채 투자가 아니어도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실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원달러 해지 전략이 언해지보다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해외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초장기 국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사자인 현지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관련 ETF 순매수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미국의 대형 운용사인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ETF 중에 TLT라고 하는 초장기 미국채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미국에서만 2조 원 넘게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이 미국 현지에서도 미국 초장기 국채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현지의 매매 동향을 참고하셔서 국내에서도 관련 ETF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투자를 결심해볼 ETF 타이밍이 무르익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요. 금리가 하락할 때 자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으로 발행 만기 30년 미국 초장기 국채 투자 관련 ETF 투자 결심해봤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 해지가 들어가 있는 ETF 꼭 필수적으로 지금은 필요하시다는 점도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